같은 경우도 이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진료실에서 앉아서 보내거나 또는 이제 베드 위에 누워 있는 환자분들에게 직접 허리를 숙여서 침 놓는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허리 건강을 또 특별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좋은 의자의 경우에는 이제 팔걸이보다 등받이가 한 10도 정도 뒤로 젖혀지면서 우리의 허리의 S자 커브 곡선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의자가 좋은 의자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의자 깊숙이 엉덩이부터 등 허리까지 밀착을 해서 체중 분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서 앉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떨어진 물건이나 어떤 무거운 물건을 줍는 동작을 할 때 이제 허리를 굽혀서 줍는 동작보다는 내 몸에 최대한 밀착시켜서 하체 힘을 이용해서 다리를 굽혀서 줍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상생활 습관을 조절하시면은 허리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자, 거북목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에 도움을 받고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자, 원장님들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잡고자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의자에 앉아서 내 등이 굽어지면은 그 등이 굽어짐에 따라서 결국 거북목처럼 목도 앞으로 숙여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항상 의자 등받이에 밀착해서 허리를 곧쭉 세워서 앉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일단은 그런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 자체를 조금 줄이도록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목이 거북이처럼 앞쪽으로 숙이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일자목이 더 진행돼서 역시자 커브가 형성되어서 이제 경추 디스크까지 진행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척추에 부하가 걸리는 자세들도 여러 자세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자세일까요? 네, 아무리 좋은 의자라도 장시간 앉아 있거나 또는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척추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장 또 척추의 치명적인 자세 중에 하나는 내 척추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좌우로 비트는 동작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요추 추간판의 측후방으로 이제 탈출되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가장 큰 위험을 발생하게 되고요. 네, 장시간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시간이 긴 이제 수험생이나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목과 어깨 주변의 뒤쪽 근육을 적절히 잘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 가지 스트레칭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가벼운 동작인데요.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목 뒤로 손깍지를 끼고서 그대로 팔꿈치를 하늘을 향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올려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이제 통증이 느껴지는 범위에서는 중단해 주셔야 되시고요. 이렇게 5초간 유지하신 후 다시 천천히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1시간에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시면은 목 뒤쪽 그리고 목 어깨에 과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일자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김종 원장님, 이렇게 두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지압을 하면 좋은 지압점 어디가 있을까요? 네, 편두통의 호발 부위를 흔히 눈과 이마 주변 그리고 관자놀이 그리고 귀 뒤쪽 후두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바로 이런 편두통의 호발 부위에 위치한 경혈자리를 적절히 자극함으로써 가벼운 두통의 경우에는 진통제의 복용 없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혈자리 3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경혈자리는 바로 태양혈입니다. 우리가 눈과 눈썹의 중간에서 옆으로 한 3cm 정도 진행하다 보면은 움푹 들어간 흔히 말하는 관자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태양혈인데요. 손가락의 지문 부분을 이용해서 지그시 눌러주거나 혹은 작은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를 해줌으로써 이제 두통이나 또는 눈의 피로, 안구건조증 등의 안과적인 재반 증상도 같이 다스릴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바로 찬죽혈입니다. 찬죽혈은 우리의 눈썹 내측 경계선에 위치한 혈자리인데요. 눈썹 내측 경계선에서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눌러보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찬죽혈입니다. 찬죽혈도 태양혈과 마찬가지로 두통뿐만이 아니라 재반 안과적인 질환, 눈의 피로감, 그리고 편두통, 또 머리를 맑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바로 풍지혈입니다. 풍지혈 같은 경우는 목 뒤에 위치한 경혈인데요. 목 뒤쪽에서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3cm 정도 위로 올라가서 정중앙에서 바깥 방향으로 2cm 정도 진행하면은
이제 우리가 목덜미를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잡게 되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이 바로 풍지혈인데요. 풍지혈은 후두부의 편두통뿐만이 아니라 목, 어깨 쪽의 근육의 곽인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긴장형 두통에도 매우 효과가 좋은 혈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태양혈부터 찬죽혈, 풍지혈까지 여러분들도 스스로 셀프로 중간중간 지압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원장님, 이 편두통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방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한방차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국화차와 질경이차입니다. 국화차 같은 경우는 그 한약명은 감국이라고 하는데요. 동의보감에서 이르길 감국은 머리와 눈의 풍열을 제거하여 두통을 완화시키고 머리를 맑게 하며 눈의 피로를 개선한다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질경이차인데요. 질경이차의 한약명은 바로 차전초입니다. 차전초의 잎사귀를 차처럼 달여 마시게 되면은 이제 간 기능을 개선하여 눈과 그리고 머리에 열을 제거하여 두통과 또는 안과 질환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런 차전초의 잎사귀는 몸의 수액대사를 바로잡아 주어서 부종을 제거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